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컴입니다. 지난 시간 커말 모습한 조립 PC 가이드 대망의 조립편을 가졌었죠. 어떻게 커말목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조립 후 몇 분들은 CPU 쿨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계획에 있었답니다. CPU 쿨러 편을 조립편 다음에 가진 이유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지만 CPU를 구입할 때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이외의 쿨러 구입은 사용자의 별도의 선택이라 일종의 옵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편 다음에 일종의 번외편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CPU 쿨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CPU 쿨러 쪽은 흔히 쿨러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 때문에 커멀목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PU를 구입했을 때 기본 제공되는 쿨러를 흔히 기본 쿨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별도의 쿨러들을 사제 쿨러라고 말합니다. 기본 쿨러랑 사제 쿨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CPU 쿨러 타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순행 쿨러와 공냉 쿨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이 순행 쿨러고요. 오른쪽이 공냉 쿨러입니다. 순행 쿨러는 말 그대로 물로 CPU 발열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쿨러 내부에 냉각수라는 액체를 넣어서 발열을 해결하는 방식이 순행 쿨러죠. 제조사마다 외형적인 디자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를 워터블럭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라디에이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튜브, 그리고 라디에이터에 장착되는 팬, 이렇게 순행 쿨러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의 길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능 차이가 나는데 길수록 성능이 좋다는 거죠. 물론 길어지면 라디에이터를 장착해야 하는 PC 케이스의 호환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PC 케이스를 구입할 때 장착 지원되는 라디에이터의 길이 지원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행 쿨러에서도 일체형 순행 쿨러가 있고 커스텀 순행 쿨러가 있는데요. 일체형 순행 쿨러는 지금 보여주는 이런 쿨러, 그러니까 일종의 다 만들어진 완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소비자가 CPU에 장착만 하면 되는 쿨러죠. 반대로 커스텀 순행 쿨러라는 것은 구조에서 말한 워터블럭, 라디에이터, 튜브 같은 부품들을 다 조립해서 사용되는 쿨러입니다. 일종의 튜닝 쿨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커스텀 순행 쿨러가 순행 쿨러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커스텀 순행 쿨러는 말 그대로 커스텀, 튜닝이다 보니 전문가 쪽이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요 일체형 순행 쿨러입니다. 자, 그리고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라는 액체가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각수랑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 역시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쿨러 성능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커스텀 순행 쿨러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냉각수를 교체할 수 있는 반면에 일체형 순행 쿨러는 냉각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순행 쿨러가 커스텀 순행 쿨러보다 저렴하지만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는 겁니다. 간혹 일체형 순행 쿨러를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냉각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체형 순행 쿨러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행 쿨러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공냉 쿨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에어 쿨러, 말 그대로 공기, 그러니까 팬이 사용되면서 바람을 일으켜 CPU 발열을 해결하는 방식이 공냉 쿨러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언급한 CPU VC 기본 제공되는 기본 쿨러는 무슨 쿨러일까요? 그렇죠, 공냉 쿨러입니다. 그래서 공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순행 쿨러와 반대로 쿨러의 수명이 없습니다. 영구적이라는 거죠. 물론 소켓 지원에 대한 사용 수명은 있지만 그건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고요. 공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위주의 쿨러도 있고요. 성능 위주의 쿨러도 있는데 그래도 분류되는 기본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일단 공냉 쿨러는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타워형 쿨러가 있고요. 플라워형 쿨러가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쉽게 알 수 있겠죠. 팬의 반향입니다.
타워형 쿨러는 팬 장착 시 수직 방향이고 플라워형 쿨러는 수평 방향이죠. 일반적으로는 성능은 타워형 쿨러가 플라워형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랭 쿨러는 제조사마다 기술적인 면과 구조에 따라서 플라워형이 타워형보다 성능이 좋은 모델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플라워형이 타워형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메인보드의 전원부 쿨링 효과입니다. 타원형은 팬이 수직 방향이라 일반적으로 바람이 이런 형태로 지나가겠죠. 하지만 반대로 플라워형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메인보드 전원부에도 쿨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플라워형 쿨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때입니다. 기본 쿨러 같은 사이즈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타원형 쿨러에서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타원형 쿨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타워가 두 개인 형태의 트윈 타워 쿨러입니다.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에서 팬을 장착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개입니다. 쿨링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단점은 무게인데 예전에는 1kg가 넘는 모델도 있었지만 CPU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 나오는 트윈 쿨러들은 1kg 아래 무게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플라워형 쿨러에도 또 다른 쿨러 타입이 있는데 미니 PC 같은 작고 슬림한 PC에 사용할 수 있는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쿨러입니다. 한눈에 봐도 높이가 낮죠. 그리고 공랭 쿨러의 구조 이름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요 파이프 모양 같은 것을 히트 파이프라고 부르고요. 이 히트 파이프를 통과하는 판 같은 것들을 방열핀이라고 부릅니다. 공랭 쿨러 성능은 일반적으로 이 히트 파이프 개수에 비례한다고 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히트 파이프의 굵기의 영향도 있고요. 팬의 영향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랭 쿨러도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소켓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순행 공랭 상관없이 공통사항이고요. CPU 쿨러를 구입할 때 보면 소켓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소켓이란 것은 이미 CPU의 크기 규격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 소켓 규격에 맞춰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CPU 쿨러를 장착할 때 메인보드의 요 부분들을 통해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용 같은 경우에는 소켓 주변에 요 원형 구멍들이 장착 구멍이죠. 이미 조립편에서 기본 쿨러를 장착할 때 봤을 겁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켓을 이용해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메인보드의 소켓 지원을 확인하고 CPU 쿨러를 구입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CPU 쿨러를 구입할 때 특히 인텔 소켓 지원 표기를 보면 1150, 1151, 1155, 1156이라고 봤을 겁니다. 이 소켓들은 모두 같은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이 구멍들의 위치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CPU 쿨러는 1156, 115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CPU 쿨러는 1156, 1155 메인보드에서만 장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1150, 1151에서도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그냥 115X라고 간단하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115로 시작하는 소켓은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끝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이 나오면서 AM4라는 규격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서로 호환이 된 AM2, AM3 규격과는 달라서 아예 새 규격이라 필히 라이젠의 CPU 쿨러를 구입 장착할 때는 AM4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라이젠 이전의 CPU들에선 앞에서 말한 인텔의 일부 소켓들처럼 AM2, AM3 역시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CPU 쿨러 편도 마치고요. 최근에 조립편까지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견적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견적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커피레이크 저가형과 보급형 메인보드가 나왔고 어제 날짜로 AMD 역시 라이젠 2000 시리즈가 새로 나왔죠. 견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견적을 낼 때 그래도 실속 있게 맞추려면
이렇게 맞추는 게 낫다라는 정도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많은 구독 신청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칠게요.